자, 이번 지난 강의 이어서 소득 처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한다고 그랬고요. 당기 순이익을 처분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익 처분이다 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이익 처분. 자, 당기 순이익까지는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는 이제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당기 순이익 밑에 뭐 들어가죠? 플러스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이 들어가요. 이 플러스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의 소득 처분에 뭐가 있냐면 소득 처분에는 첫 번째 유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유출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유출. 그리고 기타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기타. 유출의 유형이 뭐가 있었냐면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 자, 그리고 마이너스 입금 불산입, 자, 송금 산입의 소득 처분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는 적금 들어갈 게 없잖아요. 적금 들어갈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유보와 유출될 거는 아예 없다고 그랬어요. 유출될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는 하면 자, 당기 순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을 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계산이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요거 유출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플러스가 나왔어야 유출이 생기는 거죠.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 자,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유출의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배우게 될 게 이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저게 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었던 거 잘 보세요. 주주의 여행 경비를 보조를 해줬어요.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계를 했습니다. 주주의 여행 경비를 지급을 했어요. 대변에 현금으로 할게요. 현금이 1,000원이 나가고요. 차변에는 여비교통비 이렇게 분계를 했습니다. 차변에 여비교통비 1,000원. 여러분, 주주가 회사 사람이 아니잖아요. 회사 사람이 아닌데 왜 회사 경비로 처리를 합니까? 안 걸리면 되는데 이게 걸리면 이거 어떻게 세무조정 당하죠? 송금 불산입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송금 불산입할 거냐? 여비교통비예요. 여비교통비 금액은 1,000원이고요. 돈이 나갔잖아요. 돈이 나갔는데 누구한테 나갔습니까? 주주한테 나갔다는 얘기죠. 돈이 나가면 유출이잖아요. 누구한테 나갔어요? 주주한테 나갔으니까는 배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배당 이렇게. 그러면은 송금 불산입했으니까는 법인세 늘어나고 배당이니까 배당소득세 늘어나겠죠. 됐습니까? 돈이 나갔으니까 유출에 의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배당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대표이사 가족의 여행 경비를 또 지급을 했어요. 가족의 여행 경비를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계를 대변에 현금 똑같이 1,000원, 차변에 여비교통비 금액은 1,000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대표이사 가족들이 회사 사람이 아닌데 회사 돈으로 갔어요. 안 걸리면 되는데 걸렸어요. 걸렸으면 이 여비교통비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뭐를 송금 불산입할 거냐? 여비교통비입니다. 여비교통비 금액은 1,000원이고요. 소득 처분은 돈이 나갔죠. 지금 돈이 나갔어요. 유출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대표이사가 가져갔으니까는 상여라는 얘기입니다. 상여 이렇게. 그러면 송금불산입 됐으니까는 법인세 늘어나고 상여로 처분했으니까는 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가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홍길동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했어요. 대변에 현금 1,000원. 차변에는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이 얼마가 되느냐면 1,000원입니다. 기부금이 1,000원이에요.
여러분 홍길동은 개인이잖아요. 개인한테 이렇게 직접 기부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부금 인정받지 못합니다. 손금 불산입이죠. 뭐를 손금 불산입할 거냐? 기부금 1,000원이에요. 소득 처분은 누구한테 나갔죠? 돈이 나갔잖아요. 돈이 나갔어요. 유출입니다. 누구한테 나갔어요?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나갔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손금불산입 됐으니까 법인세 늘어나고요. 기타 소득이니까 뭐가 또 늘어날까요? 네, 소득세가 또 늘어납니다. 기타 소득세가 또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예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교통위반 벌과금. 교통위반 벌과금 1,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교통위반 벌과금 1,000원을 벌과금을 납부를 했어요. 자, 분계는 대변에 현금 1,000원이 되고요. 대변에 현금 1,000원. 차변에는 뭐가 되느냐면 세금과 공과입니다. 차변에는 세금과 공과, 금액은 1,000원 이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금과 공과는 내가 잘못해서 낸 거잖아요. 뭐 자동차세나 뭐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원래 내는 거니까. 근데 이 벌과금은 내가 잘못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손금 불산입이에요. 뭐를 손금 불산입할 거냐면 세금과 공과 또는 뭐 벌과금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금액은 1,000원이고요. 돈이 나갔어요. 돈이 나갔으면 유출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지금 손금 불산입하는 거고요. 유출해서 찾으면 되는데 누가 땡긴 게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낸 거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거죠.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그러면 소득세는 안 내죠. 법인세만 내는 거고요. 이게 지난 강의에서 했었던 유출에 대한 건데 공통점이 뭡니까? 돈이 다 나갔어요. 그죠? 공통점이 다 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분계가 이걸로 다 끝나버렸죠. 끝나버렸어요. 이거 주주한테 뺏어갖고 올 수 있어요? 주주한테 전화해서 주주님 저 죄송한데 우리 그 비용 인정 안 되니까 여행경비 보태준 거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대표이사 가족여행경비 줬다가 인정이 안 된다니까 대표이사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홍길동한테 기부를 했는데 인정이 안 된대. 그래서 다시 가져올래?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벌금 낸 거 인정이 안 된대. 나 벌금 돌려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이 분계로서 끝납니다. 이 분계로서 끝난 게 유출이에요. 공통점. 자, 돈 나갔습니다. 돈 나갔고요. 분계가 이걸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게 유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유출 복습을 해드렸습니다. 요거 다시 한 번씩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오늘은 유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자, 주주의 여행경비부터 해서 대표이사 가족 여행경비 홍길동한테 기부한 거, 벌금 납부한 거 다 공통점은 돈이 나가는 거다. 돈이 나가는 거고 뺏어올 수 없다. 그죠? 분계도 저걸로 그냥 끝나버렸다. 뺏어올 수 없다. 그러면은 유출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유출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보라는 것은 뭐냐면 유보라는 것은 분계가 안 끝난 거예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구입을 했어요. 주식을 2천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주식을 2천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2천만 원, 대변에 현금 2천만 원. 뭐 이렇게 분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주식을 취득했는데 결산 시 공정가액이 뭐 3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결산 시 공정가액이 2천만 원짜리가 3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분계하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1,000만 원이고요. 대변에 뭐라고 합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죠. 평가이익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1,000만 원이에요. 분계했습니다. 분계했어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1,000만 원이 가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1,000만 원이 이렇게 갑니다. 수익으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1,000만 원이 가서 단기 순이익이 비용이 없다라고 하면
천만 원만큼 늘어나겠죠. 천만 원만큼 늘어납니다. 지금 단기 매매 증권만 놓고 봤을 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어쨌든 수익이란 말이에요. 수익이니까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천만 원이 들어가서 순이익이 천만 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익이에요? 가짜 이익이에요? 가짜 이익인데 순이익을 늘려서 세금이 납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가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주는 세무 조정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입금 불산입. 뭐를 입금 불산입할 거냐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금액은 얼마죠? 1,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은 0. 네, 세금 안 내네요. 입금 불산입일 때는 여기 보세요. 입금 불산입일 때는 유출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유보냐 기타냐 둘 중에 하나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처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소득 처분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1,000만 원이 왔어요. 근데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늘어났지만 야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면 안 되지. 너 진짜 버린 게 아니잖아. 진짜 버린 게 아니니까 세금 낸 걸 잠시 유보시켜 줄게 라고 합니다. 세금 낼 걸 잠시 유보시켜 줄게. 나중에 팔아서 진짜로 벌면 그때 가서 세금 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 처분이 유보가 되는 거고요. 또 유보의 의미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헷갈리면 자 주식 사갖고 왔어요. 돈 나갔죠. 이 분괴로 끝난 게 아니죠. 이 주식은 뭡니까? 아까 잘 봐요. 대표이사 가족 여행경비 준 거 그걸로 끝났죠. 주주의 여행경비 준 거 그걸로 끝나는 거죠. 벌금 낸 것도 그걸로 끝나는 거고 공개활동도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주식을 사갖고 오면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나중에 주식을 파나요? 팔죠. 분괴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분괴가 아직 안 끝났을 때 소득 처분이 바로 유보란 얘기입니다. 분괴가 끝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 유보와 이 마이너스 유보는 분괴가 끝나지 않았을 때. 분괴가 끝나지 않았을 때 이게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분괴가 끝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주식을 사갖고 오면 언젠가는 팔을 거란 말이죠. 분괴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소득 처분이 뭐가 되냐면 입금 불산입은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예, 마이너스 유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이너스 유보. 그러면 각 3년도 소득 금액은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게 시험에서는 자 이론 시험이라고 할게요. 이론 시험에서는 마이너스 유보지만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자격증 따서 실무자가 들어갔는데 마이너스라고 유보라고 했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실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유보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유보 발생이라는 말을 써요.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론 시험에서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유보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유보 발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유보 발생. 얘를 유보 발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고 있어야죠. 너무 이렇게 시험 위주로만 공부하면 실제 실무에 나가서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는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죠? 얘가 만약에 송금불산입이었었으면 플러스 유보겠죠.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보 발생.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어쨌든 가짜이기 때문에 입금불산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했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을 처분을 했습니다. 주식을 처분을 했어요. 다음에 주식을 만약에 2,000만 원에 다시 팔았습니다. 2,000만 원에 팔았어요. 아니. 제가 교재랑 다른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주식을 4,000만 원에 팔았어요. 4,000만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분괴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차변의 현금이 4,000만 원이 오면 되겠죠? 차변의 현금이 4,000만 원. 대변에 주식을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얼마짜리 팔았습니까? 3,000만 원짜리 팔았죠? 3,000만 원 분괴했으니까. 2,000만 원에 사왔었는데 1,000만 원 늘어나는 분괴했잖아요. 그래서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짜리를 4,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00만 원이 이익이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얼마가 됩니까?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분개를 해줍니다. 자, 2천만 원에 사왔을 때 분개, 단기 매매 증권 2천, 현금 2천. 3천만 원이 됐을 때 분개, 단기 매매 증권 1천만 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1천만 원. 그러면 3천만 원짜리가 됐죠? 3천만 원짜리를 4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1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수익으로 지금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얼마 갔느냐면 1천만 원이 갔어요. 1천만 원이 갔습니다. 비용이 없으면 순이익도 1천만 원이 나오겠죠? 순이익도 1천만 원이 나와요. 얘가 수익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수익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세법에서는 그럽니다. 야, 잠깐만 있어봐. 너 작년에 가짜 이익이라고 그래서 내가 세금 내지 말라고 유보시켜 놓은 거 있잖아. 너 팔았으니까는 이제 세금 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을 2천만 원에 사와서 4천만 원에 팔았으면 2천만 원 이득이죠. 근데 1천만 원이 이득이래잖아요. 그죠? 우리 이 분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 돈 버는 건 얼마 벌었어? 2천만 원 벌었으니까 야, 너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라. 그래서 잘 봐요. 앞에서는 가짜 이익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했는데 이제 팔았으니까 진짜 이익이 됐죠. 그래서 너 세금 내라. 플러스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의 반대가 입금 산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지난 강의에서 제가 그랬어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차기 이후에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온다.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개가 반대의 분개가 취득의 반대는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취득의 반대는 처분이니까 반대의 세무조정이 저렇게 반드시 나오게끔 돼 있어요. 뭐를 입금 산입할 거냐? 전기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천만 원. 그래서 전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는 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은 1천만 원에 플러스 입금 산입했으니까 도합 2천만 원이 돼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안 냈던 세금 여기에서 다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득 처분은 뭐냐면 소득 처분은 플러스 입금 산입이니까 이거죠. 돈 나간 거 아니잖아요. 돈 나간 게 아닙니다. 유보냐 기타냐인데 지금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보입니다. 유보. 그래서 얘가 플러스니까는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유보고 얘가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이론 시험에서는 얘가 유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유보,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유보. 그러면 실무에서는요. 실무에서는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유보 발생됐었던 게 이제 반대의 분개를 통해서 정리가 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유보 감소라는 표현을 써요. 실무에서는 유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보 감소입니다. 반대의 분개를 통해서 없어질 때는 유보 감소, 생겼을 때 유보 발생. 생겼을 때는 유보 발생, 없어질 때는 유보 감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분개가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유출은 돈이 나간 거야. 돈이 나가고 분개가 다 끝난 거죠.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을 때가 유출이에요. 근데 유보는 분개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주식을 샀으면 언젠가는 파는 분개가 나와야 돼요. 이럴 때 유보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유보가 되는 겁니다. 유보는 기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그래서 지금 유보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 자,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가짜이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거 유보시켜줄게. 나중에 팔았을 때 세금 내. 이해가세요? 세금 내는 거 유보시켜줄게. 나중에 팔았을 때 세금 내. 그러니까 가짜이익이니까 마이너스 입금 불산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1천만 원이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유보냐 기타냐라고 했잖아요. 그쵸? 분개가 아직 안 끝났어요. 파는 분개가 더 나와야 되면 유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유보. 실무에서는 유보가 처음에 생겼으니까는 유보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4천, 단기 매매 증권 3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1천만 원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1천만 원 벌었대. 근데 진짜 버는 돈은 2천이잖아요. 작년에 입금 불산입했던 거 이제 입금 산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항상
무조건이에요. 단 0.1% 예외도 없이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입금불산입의 반대는 입금산입이니까 뭐를 입금산입할 거냐? 전기에 입금불산입했던 거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1,000만 원이고요. 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유보예요. 지금 반대의 분계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이면 플러스 유보.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됐던 게 없어지는 거니까 유보 감소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천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천만 원. 지우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다시 한번. 반대의 경우로 이제 볼게요. 반대의 경우. 유보는 꼭 기억하세요. 아직 분계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럼 유보예요. 분계가 끝났으면은 돈이 나갔는데 돈이 나갔고 분계가 끝났는데 그러면 유출이지만 분계가 아직 안 끝났을 때 그러면은 유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는 분계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얘가 1,500이 됐어요. 1,500이 됐습니다. 2천만 원에 취득했는데 얼마가 됐습니까? 1,500만 원이 됐죠.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500.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500.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자, 그냥 바로 세무조정 들어갈게요.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 손실이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가짜 손실이니까 뭐예요? 손금 불산입이에요. 뭐를 손금 불산입할 거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자, 손금 불산입이에요. 소득 처분은 지금 돈 나간 게 아니죠. 이거 분계 봐요. 분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단기 매매 증권 분계 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그럼 유보냐 기타냐인데 유보입니다. 왜? 이 분계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처분하는 분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보가 되는 거예요. 유보. 얘가 손금불산입이 플러스잖아요, 여러분. 손금불산입이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니까는 손금불산입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유보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뭐가 될까요? 그럼 유보가 처음 생겼으니까 유보 발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실무에서는 처음 생겼으니까 유보 발생입니다. 됐어요? 자, 손금불산입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500만 원이에요. 손금불산입 돈 나간 게 아니잖아요. 분계를 봐도 돈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럼 얘가 아니죠? 그럼 유보입니다. 유보. 소득 처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보 발생.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팔았어요. 1,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주식을 1,000만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차변의 현금이 1,00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짜리였었죠? 1,500만 원짜리였었어요. 1,500. 맞잖아. 2,000만 원짜리가 1,500으로 줄어들었었잖아요. 그쵸? 1,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500이에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떤 세무 조정을 해주면 되느냐면 여러분 봐요. 2,000만 원에 사서 1,000만 원에 팔았으면 1,000만 원이 손실이죠. 진짜 손실이 1,000만 원인데 얘는 5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50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0만 원에 사와서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00만 원이 손실인데 얘는 500만 원이 손실이라고 그랬죠. 그럼 앞에서 손금불산입했던 거 비용으로 다 인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마이너스 송금산입이 되는 거죠. 송금산입. 뭐를 송금산입할 거니? 전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금액은 500만 원이에요. 송금산입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요 비용 500, 요 비용 500 해서 토탈 비용은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소득 처분은 반대의 분계를 통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반대의 세무 조정이 나오는 거죠. 반대의 세무 조정이 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유보의 반대입니다.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써주시면 돼요.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주식을 사왔다가 팔아서 없어졌죠? 세무조정도 그러면 같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실무에서는 자, 유보 발생됐던 게 없어지는 거니까 유보 감소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유보 감소라는 표현을 써요. 유보 감소.
됐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유보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요.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돈 나가요 안 나가요? 감가상각비 대변에 뭐라고 합니까? 분계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송금불산입도 얘도 뭐가 되는 거죠? 유보가 되는 거예요. 또 대손상각비 여러분 봐요. 대손상각비 분계는 뭐예요? 대변에 대손충당금이 되죠. 대손충당금 돈 안 나가죠. 돈 안 나갑니다. 이것도 소득처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보가 되는 겁니다. 분계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분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유형자산 나중에 처분해야 되고 대손충당금도 써먹어야 되고 분계가 끝난 것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소득처분이 다 뭐라고 봐주시면 되느냐면 유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상각, 뭐 충당금자 들어가는 거, 충당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소득처분은 유보다. 평가, 자 여기 보세요. 평가, 상각, 충당, 평가, 상각, 충당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은 소득처분은 뭐가 되느냐면 유보가 된다라는 거. 암기사항입니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암기사항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사항. 자, 지우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유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보는 분계가 끝나지 않았을 때 때는 소득처분이 뭐가 되느냐면 유보가 된다.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유보. 근데 실무에서는 유보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유보 발생, 유보가 없어질 때 뭐라고 하느냐면 유보 감소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실무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시험 위주로만 공부를 하면 실무에 나가서 내가 공부했던 거는 이랬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해서 난처한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평가, 상각, 그죠? 얘는 평가, 상각, 충당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유보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타라는 것은 뭐가 기타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기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입니다. 요거 기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건물을 1,000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건물 1,000만 원을 증여받았어요. 차변의 건물 1,000만 원. 대변에 뭐라고 합니까?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하죠. 1,000만 원. 이렇게. 자산 수중 이익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자산 수중이익은 수익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갑니다. 자산 수중이익이 금액은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비용이 없어요.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나오죠. 네,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주주나 뭐 대표이사로부터 건물을 저렇게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차변의 건물 1,000만 원, 대변의 자산 수중이 1,000만 원입니다.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 없어요. 세무 조정이 없기 때문에 자,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세금 내야 돼요. 우리 개인들은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하듯이 법인은 증여받으면 뭘 납부를 해줘야 되냐면 법인세를 납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금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증여를 받았어요. 근데 이 자산 수중을 갖고 결손금을 메꿀 겁니다. 결손금을 메꿀 거예요.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건데 세금 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잘 봐요.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거다.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나 이 자산 수중이익은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거니까 세금을 조금 면제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세무조정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입금불산입이에요. 마이너스 입금불산입. 뭐를 입금불산입할 거냐? 자산 수중이익이 금액은 1,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각 3년도 소득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네요. 각 3년도 소득금액은 0입니다. 소득처분은 뭐가 되느냐면 입금불산입이죠. 입금불산입.
만약에 유보로 하면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유보로 하면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와서 뭐야?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럼 반대 분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반대 분계 나올 게 없죠, 여러분. 그죠? 차변에 건물 1,000만 원, 대변에 자산 수증이 1,000만 원, 분계는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건물을 하나 증여받았는데 나중에 엄마 아빠가 달라고 하면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죠?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주주로부터 어쨌든 건물을 증여를 받아서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지 다시 이 건물을 토해냅니까? 분계 끝났죠. 근데 입금불산입이에요. 입금불산입인데 분계 끝났어요. 얘는 분계가 안 끝난 거고요. 그럴 때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럴 때가 기타입니다. 기타예요. 소득세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물을 증여받았을 때 차변의 건물 1,000만 원, 대변의 자산 수증이익 1,000만 원이죠. 그래서 수익 갔는데 이거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거래. 그러면은 세금을 면제시켜줘요. 입금불산입, 자산 수증이익 1,000만 원에서 세금 내지 마. 소득 처분을 입금불산입이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유보로 하면 반대의 분계가 나와야 돼요. 유보로 하면 반대의 분계. 반대 분계 나올 게 없잖아요. 다시 돌려줄 것도 아닌데, 그쵸? 그래서 이때는 유보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소득 처분이 뭐가 되냐면 기타, 이렇게 소득 처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타의 의미 아시겠죠? 자산 수증이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산 수증이익. 그 다음에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게 또 있어요. 채무 면제이익. 채무 면제이익은 빚을 탕감받은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결손금 보전에 사용된다라고 나오면 자,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다라고 나오면 소득 처분은 기타다. 입금불산입, 자산 수증이익 또는 채무 면제이익, 기타. 왜? 분계 끝난 거잖아. 유보는 분계가 안 끝난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이건 지워도 되죠? 네, 지우겠습니다. 기타의 유형. 이해했으면 암기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이해했으면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은 기타구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은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다라고 나오면 기타구나. 이렇게 그냥 이제 단순하게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그래 간단하게 국세, 환급금, 이자를 10,000원 수령을 했습니다. 차변에 현금, 다른 건 보지 말고 요것만 볼게요. 차변에 현금 10,000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 10,000원이죠. 국세 환급금이 뭐예요? 너무 많이 내서 보상의 성격으로 받는 게 국세 환급금 이자라고 그랬어요. 국세를 환급받는다, 돌려받는 거고요. 이자는 보상의 성격으로 돌려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해줘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이자 수익이 여기 10,000원이 있으니까 여기 이자 수익이 10,000원이 가서 비용이 없으면 당기 순이익이 10,000원이 생겨요. 당기 순이익이 10,000원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환급을 받으면서 보상의 성격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서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이 없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보상금 주고 세금 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지 말아라. 마이너스 입금불산입. 뭐를 입금불산입할 거냐면 국세 환급금 이자 또는 뭐 이자 수익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국세 환급금 이자 10,000원 이렇게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러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 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0. 소득처분은 자 입금불산입의 소득처분에서는 유출은 없다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인데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보는 반대의 분계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의 반대의 분계는 토해내는 분계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다시 이제 잘 썼어 이자 돌려줄게 말 안 되죠. 반대의 분계가 나올 게 없잖아요. 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 소득처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기타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유보는 반대의 분계가 아직 안 끝난 거야. 차 사왔어요. 감가상각하죠. 나중에 차 팔죠. 그럼 유보입니다. 그죠? 분계가 안 끝났으니까 주식 사왔어요. 평가했죠. 주식 팔죠. 이럴 땐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자를 받았어요. 토해낼 걸 아니 안 토해낼 거잖아요. 그냥 보상의 성격으로 받았을 뿐이니까 토해낼 게 없잖아요. 분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유보가 아니라 이럴 때도 뭐가 된다? 기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 첫 번째, 자산 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 두 가지. 자산 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 얘를 결손금 보존에 사용할 거다. 암기하라는 얘기죠. 입금, 불산입, 기타입니다. 입금, 불산입, 기타. 두 번째는 국세, 환급금, 이자입니다. 두 번째는 국세, 환급금, 이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 입금, 불산입, 기타다. 암기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으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기타가 어떤 경우에 있냐면 그럼 지금 여기에 기타를 설명을 해드린 거잖아요. 지금 입금, 불산입의 기타. 여기에는 기타의 유형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또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기타. 또 다른 유형의 기타입니다. 지금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만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법인세법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만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뒤로 가면서 반복해서 또 나오니까 그때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다른 경우의 기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만 원에 자기 주식을 15만 원에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15만 원, 대변에는 자기 주식 10만 원, 자기 주식 처분이익 5만 원. 10만 원짜리 자기 주식을 15만 원에 팔았으니까 5만 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자, 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장사해서 버는 돈이 아니죠. 우리 회사 주식을 팔아서 버는 돈이에요. 장사해서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를 하죠. 자본잉여금. 그러면 이 얘기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수익 마이너스 비용 단기 순이익 계산할 때 얘는 안 가요. 손익계산서에 안 가요. 손익계산서에 안 갑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안 가고요. 어디에 가느냐면 재무상태표에 가요. 재무상태표에 갑니다.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자산, 대변에 뭐 들어가죠? 부채, 자본. 여기 자본 밑에 자본 항목이란 말이에요. 자본 항목. 여기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5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5만 원이 들어가요. 기업회계 기준은 이래요. 기업회계 기준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만 원에 자기 주식을 15만 원에 팔았다. 차변에 현금 15만 원, 대변에 자기 주식 10만 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5만 원인데 얘가 장사해서 버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사해서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면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자본잉여금. 여기 안 들어가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단순합니다. 야, 너 엉뚱한 집에 가 있어?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법인세법 노란색이에요.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너 왜 엉뚱한 집에 가 있니? 너 그러면 안 돼. 너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라고 하는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회계 기준을 건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법인세법이. 노랭이가 법인세법인데 어쨌든 노랭이가 기업회계 기준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유리장막이 이렇게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집어넣었으니까는 순이익이 없어서 세금 안 낸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쵸? 나 세금 안 내. 야, 괜찮은데? 우리 회사 주식 팔아서 돈 벌면 세금 안 내는데 맞잖아요. 그죠? 안 돼. 너 왜 거기 가 있어? 들어와. 근데 못 들어가죠? 그럼 밑에다 써주면 돼. 플러스 입금산입. 플러스 입금산입. 뭐를 입금산입할 거냐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입니다.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5만 원이에요. 금액은 5만 원이고요. 소득처분은 자, 여기 봐요. 입금산입의 소득처분인데 유보는 아니죠. 왜? 분계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이미 분계가 끝난 거예요. 유보는 아니에요. 돈 나간 것도 아니죠. 이럴 때가 기타가 되는 겁니다. 기타. 그래서
법인세 내라.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5만 원. 너 법인세 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타입니다. 이게 기타예요. 분계 끝났잖아. 이미 팔았으니까. 유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유보를 하면 분계가 또 나와야 돼. 그럼 무슨 분계가 나올 게 있어? 이미 다 팔았는데, 그죠? 돈 나간 것도 아니죠. 네. 이럴 때 소득 처분이 기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소득 처분이 기타예요. 그래서 입금 산입 자기 주식 처분이 5만 원 기타. 왜? 너 거기가 있어? 들어와. 근데 못 들어가. 그래서 밑에다 써주는 게 기타의 또 다른 의미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잉여금 관련 소득 처분은 잉여금 관련 소득 처분은 기타입니다. 잉여금 관련 소득 처분은 기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요거는 지워도 될까요? 잉여금 관련된 소득 처분이 기타라고 그랬어요. 잉여금 관련된 소득 처분이 기타라고 했는데 조금 더 그죠? 뭐가 있는지 제가 나온 김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업회계 기준을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건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는데 듣고서 네, 저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기타예요. 요 기타에 대해서 조금 더 손익계산서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순이익이죠. 수익에는 무슨 이익, 비용에는 무슨 손실이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자, 손익계산서 다음에 작성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어요.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에도 이익이나 손실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전기, 오류, 수정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중대한 오류. 저게 뭔가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액면 그대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액면 그대로만. 너 왜 거기 들어가 있니? 라고 합니다. 너 왜 거기 들어가 있니? 일로 와. 근데 못 들어간다라고 그랬지. 이렇게 막아놔서. 일로 와. 자, 첫 번째. 그래서 입금 산입이에요. 전기, 오류, 수정, 이익입니다. 소득 처분은 잉여금 관련된 소득 처분 뭐라고요? 기타입니다. 이렇게. 또 여기 또 뭐 있느냐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있어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대한 오류. 이거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 잉여금 코드 번호를 쓴다라고 여러분들 재무회계를 배웠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너 왜 거기가 있어? 손실인데. 들어와. 근데 막아놨네. 못 들어가네. 자, 두 번째. 송금산입이에요. 여기 집어넣는 건 송금산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송금산입. 뭐로 송금산입할 거냐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렇게. 역시 소득처분은 기타입니다. 그래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이익이나 손실자 들어가는 거, 이런 세무조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들 자산 들어가죠, 부채 들어가죠, 자본 들어갑니다. 이 자본 항목 중에 뭐 있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죠. 평가 이익. 자, 너 왜 거기가 있어? 이익자 들어가는데 들어와 라고 하는 거죠. 들어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세무조정 뭐죠, 여러분들? 입금산입이죠. 입금산입. 뭐를 입금산입할 거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소득처분 역시 기타입니다. 기타예요. 입금산입,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기타입니다. 데리고 들어오는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데리고 들어왔더니 가짜이익이네. 그럼 바로 입금불산입을 해줍니다. 가짜이익이네. 바로 입금불산입.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유보가 아니라 기타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앞서가서 생각하면은 우리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거 가짜 얘기니까 입금불산입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하지 말기. 그냥 데리고 오는 세무조정만. 자, 여기 또 뭐 있냐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있어요. 평가손실. 기타 포괄손익이란 말이죠. 얘네 기타 포괄손익이니까 여기 들어갑니다. 자본에 들어가요. 자본에. 너 왜 거기가 있어? 들어와. 막혔네. 그러면 송금산입이 되는 거죠. 뭐를 송금산입할 거냐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입니다. 평가손실. 얘도 소득처분은 뭐가 되냐면 기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자본 항목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어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습니다. 야, 너 왜 이익자가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 있어? 들어와. 막혔네. 그죠? 입금산입. 뭐를 입금산입할 거죠? 자기주식 처분이익. 처분이익. 소득처분은 기타입니다. 마지막 또 뭐가 있냐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 너 왜 거기가 있어? 손실인데. 들어와. 막혔네. 여섯 번째 송금산입. 송금산입.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 소득처분은 기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익이나 손실자 들어오는 것들은 이렇게 땡겨 갖고 오는 세무조정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기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자산수중익 채무면제의 국세환급금이자 관련된 기타, 그리고 다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있는 것들이 넘어오는 기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유보와 기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이제 그 세무조정 종류, 결산조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신고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강에서 결산조정, 신고조정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요 소득처분 연습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